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제한전이라는 거예요. 제한전. 그러니까 제한전쟁.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여러분 제한전쟁입니다. 우크라이나에 러시아가 치고 들어간 다음에 가장 기본적으로 핵무기 쓰지 않는다. 핵무기 쓰지 않는다를 전제로 깔고 있죠. 그리고 미국하고 유럽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에 군수 지원은 하지만 직접 참여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군수 지원에도 여러 가지 제한 조건을 자꾸 러시아가 걸고 있죠. 그 제한 조건이 점점 이렇게 되면서 탱크도 들어가고 장갑차도 들어가고 F-16 전투기까지 들어간다. 이렇게 해서 군수 지원이 에스컬레이션 되고 있죠. 그러면서 이쪽 밀고 가지도 못하고 저쪽 밀고 가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이제 전선이 고착화되고 시간이 러시아의 계산은 전선이 고착화되고 시간이 지나가면 휴전이 될 수 있을 거다라는 게 러시아의 생각이고, 미국이나 이쪽은 시간 지나가서 이것들이 버티나 보자. 러시아가 과연 버틸 수 있을까? 계속 이렇게 군수 소비, 양쪽에서 포탄과 뭘 소비를 하고 하는데, 러시아와 중국이 여기서 그러니까 누구 돈이 먼저 떨어지냐? 니네가 우리가 돈을 이 정도를 쓰는데 니네가 이걸 버틸 수 있다고? 돈바스하고 이쪽에서 오른쪽을 지킬 수 있다고 서로 이렇게 지금 계산을 하고 소모전을 가고 있죠. 제한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한전쟁을 이렇게 하고 있고, 지금 우크라이나도 지금 무기 밀어준 거로 소련이란다. 러시아를 싹 밀어내지도 못하는 상황이고, 전선이 고착되어 있는 거는 일정 정도 맞는 시츄에이션이죠. 지금 그런 상황인데, 이게 지금 제가 왜 섬뜩한 걸 봤냐면, 우리나라 있죠. 우리나라가 대만이 전쟁이 나면 한반도에서도 전쟁이 난다. 이게 점점 기정사실화되고 있습니다. 중국이 대만 전쟁을 하면 한반도도 전장이 된다. 그리고 한반도에서 제한전쟁, 핵무기를 쓰지 않고 제한전쟁이 벌어진다라는 게 기정사실화가 되는 이런 식의 말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야 이거 이 기분 나쁜 거. 일단 미국에서 얘기하고 있는 여론 조성하고 있는 건 어떤 여론 조성이 되고 있냐면 한국 전쟁을 잊지 말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 중국은 항미원조 전쟁이라고 하죠. 중국은 항미원조 전쟁이라고 하면서 장진호 전투 영화 만들어서 뭐 역대급 흥행. 아니 중국이 쪽수가 많으니까는 관객이 뭐 그렇게 많이 들어가니까 세계 뭐 박스오피스 기록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중국이 항미원조 전쟁이다라고 하면서 압록강, 장진호 뭐 이런 거를 다루면서 그러면서 미국과 우린 싸워서 이겼다. 이런 걸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어저께 중국 외교부에서도 논평이 나오면서 우리가 그때도 니네들 막았는데 우리 점점 장비도 좋아졌고 그때의 중국 아니다. 그러니까 정전 70주년 가지고 지금 논평 나오는 게 점점 살벌하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미국도 있잖아요. 한국 전쟁을 잊힌 전쟁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도 빨리 되살려야 된다. 한국 전쟁을. 그러면서 그럼으로 인해서 냉전에서 한국 전쟁을 그렇게 막았었기 때문에 공산 진영의 확장을 막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20세기에 평화를 가져왔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한국 전쟁을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평화를 지킨 전쟁 뭐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하고 있고, 중국은 미국과 싸워서 걔네들은 이념을 빼놓고요 민족 강조하고 있죠. 자기 민족의 중화민족이 세계의 대의를 지킨 거다. 막 이런 거 하고, 어저께 이제 또 열병식 했지 않습니까? 러시아 장군하고 이렇게 중국 장군하고 중국에서 이렇게 장군하고 가가지고 같이 열병식을 했잖아요, 북한에서. 그러면서 그런 식의 해설들이 나오는데,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 지금 나오는 게 요번에 이 덴마크 있잖아요. 덴마크를 유엔사에다 막은 거, 요게 여러분 골 때리는 거예요. 뭐냐면 제가 이제 그때 이제 유럽 연합 함대가 와가지고 우리나라에 퀸 엘리자베스 왔을 때, 그때 이제 그 네덜란드 국방부 장관이 막 자유롭고 개방된 삶을 당신들도 지키는 거 뭐 그런 뜻 아직도 가지고 있지 한국 이러면서, 문재인 정부 때인데 그 서욱 국방장관 대답하시오 뭐 이러면서 했었잖아요. 그때 그 유튜브 동영상 제가 틀어드리고 같이 보자 막 이렇게 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뭐냐면요, 미국은 유엔사에다 독일을 추가하려고 했었다는 거예요. 미국이 독일을 유엔사에다가, 그러니까 독일도 한국 전쟁에 참전을 했는데 그때 분위기가 패전국 독일과 일본은 유엔사에다가 넣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 분위기가. 그런데 일본은 우리나라 유엔사에 넣을 수 없죠. 우리나라에서 유엔사에 일본이 들어온다고 하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난리가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못하니까 미국이
미국이 독일을 니네도 의료 부대 보내고 했으니까 유엔사에 17국에서 18개국으로 독일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전투력 전투 이 병력 보내는 이런 거에 대해서도 이제 얘기를 하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동북아에는 제가 정말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다자 안보 체제가 없잖아요. 다자 안보 체제. 동북아의 다자 안보 체제가 나토처럼 저쪽이 쳐들어오면 우리 모두가 다 하나가 공격당하면 나머지 모두가 다 공격당했다라고 하는 그 다자 안보 체제가 동북아에 없고 그 동북아에서 다자 안보 체제를 막 지금 만든다고 하면 중국도 반발하고 이게 외교적으로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어떤 걸 한 거냐면 유엔사 국가들 특히 유럽에 있는 국가들에게 여기를 이 한국에서의 유엔사의 역할에 대해서 자기들에 대해서 다 해서 이걸 다자 안보 체계. 그러니까 한국을 북한이나 중국이 이렇게 휴전선 너머에서 공격을 가하면 유엔사가 발동되면 유럽 국가들도 다자 안보 체제랑 똑같은 형식으로 유엔사가 작동하는 시스템으로 미국이 설계를 했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패권 전쟁이 한국에서 점점 심해지면서 유엔사의 역할이나 그 가담하고 있는 국가들, 그래서 동맹 국가. 그러니까 그때 이제 우리가 아시아 태평양에서 퀸 엘리자베스가 우리나라까지 와서 그냥 간 거로 본 건데 이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연합함대 퀸 엘리자베스호를 기함으로 한 유럽의 연합함대가 대만하고 그 중국하고 하면 여기서 동북아를 중심으로 해서 세계대전이 벌어지는 거죠. 세계대전, 국지전. 세계대전인데 본토로 그러니까 전장은 대만과 대만 주변 해역과 한반도의 땅 이렇게 돼 있는 제한 전쟁의 가능성이 지금 스물스물 여러분 현실적으로 구체적으로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이 그러니까 이거는 빨갱이라고 부르진 않습니다. 레드라고 부르진 않고요. 오솔리테리언리즘 이렇게 하죠. 권위주의 체제. 중국, 북한, 러시아의 권위주의 체제와 서방, 웨스턴 거기에 여러분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니라 우리 이쪽에서 대만 전쟁인데 중국이 그리고 이제 해군으로 소모전을 하는 건 어마어마한 소모전이고 한 번 소모전을 하고 난 다음에 중간에 멈췄다가 다시 소모전하고 멈췄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뭐 되는 건데 그러면서 이제 해군은 어떤 교착 상태에 빠지냐면 대만 앞바다에는 누구도 어떤 배도 접근할 수 없는. 그래서 그러니까 중국이 반지역 접근 거부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까지 대한미사일이나 그래서 대만의 상선들이나 기타 등등이 접근도 못하지만 중국 배들도 밖으로 못 나가는 이런 아무도 못 나가는 그런 대만 해역이 되고 거기서 교착 상태로 되고 쇼부는 어디서 보자? 여기요, 여러분. 지금 상황이요. 우리 지금 국민들이 설마 우크라이나 전쟁을 정말 남일로 보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 대만이 아니라 우리가 제한 전쟁터가 될 가능성에 대해서 여러분 진짜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의 향방이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러시아가 폭망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더 길게 끌어주면서 러시아가 폭망하고 중국도 이건 아닌가 봐. 우리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와 중국이 이건 아닌가 봐라고 크게 깨닫지 않으면 그리고 걔네들이 이 칼은 꺾자고 걔네들이 갈았던 칼을 꺾지 않으면 그러면 여러분 우리 차례다. 지금 이게 이렇게 하면 이제 뭐 다들 괜한 호들갑 떨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인간들이 많을 것 같은데 다들 정신 차리고 지금 국제 정세 그 어떤 나라보다 우크라이나 일을 남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집중해서 봐야 되고 유엔 사령부의 역할 그리고 우리나라 한국군의 준비 태세 레드니스 앤드 디터런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준비 태세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억제력. 지금 우리는 준비태세와 억제력을 군사적, 정치적으로 이게 흔들리잖아요. 그럼 큰일 나는 겁니다.
북한을 향해서뿐만 아니라 러시아와 중국을 향해서도 우리 스스로만 안 된다고 해도 동맹, 우리의 외교관계 동맹 총동원해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준비되어 있고 우리가 억제력을 가지고 있다는 걸 우리의 가상 적국들한테 분명히 보여주지 않고 국내 정치가 흔들흔들거리잖아요. 야, 이거 잘해가지고 한국이 민주당을 집권을 하면 이게 될 수 있다. 지금요, 이 상황에서 레드니스와 그 다음에 디터런스를 보여주고 있는 윤석열 정부가 있기 때문에 전쟁이 안 나고 있는 거지. 여러분, 만약에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고 중국과 러시아, 북한한테 명분을 지면 여기는 전쟁터 되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해도 민주당 지지자들은 뭔 말인지 모를 거예요. 그쵸? 응? 대단히 심각한 상황이다. 대단히 심각한 상황이다. 이거 제가 이제 그냥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 자리에 딱 앉아가지고 자료 다 하고 지금 돌아가는 상황하고 다 여러분들한테 계속 리포팅을 해드릴 거예요. 지금서부터 앞으로 2년은요, 우리가 꼴딱고개, 뭐가지가 걸려있는 꼴딱고개를 넘어가는 거고, 이 와중에서 우리가 절대로 막아야 될 거 있으면, 막아야 될 게 뭐냐면, 민주당 집권은요, 목숨 걸고 막아야 됩니다. 이거는 뭐 사회적으로 양평 고속도로가 웃기는 얘기들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 아닙니다, 여러분. 대단히 심각한 역사적 터널을 우리가 돌파하는 이건데, 제가 자고 일어나면 여기 앉아서 세계 외신 지금 각종 자료들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제가 보고 있는 것들 여러분 다 여러분들한테 해설해드리고 뭐 하겠습니다. 저도 비상근무 체계. 근데 어차피 잘 됐어. 서울 올라가죠. 한국에서 지금 제가 올라가서 뭐 여의도나 뭐 용산이고 뭐 언론사들이고 무슨 일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들어봐야 내가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답답만 한데, 그런 거 그냥 다 생각하고 여기 앉아가지고 내 건강 관리하고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정보만 다 해드리는 거, 그거를 제 숙명으로 삼고 열심히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지금 여러분 돌아가는 꼬라지가 아주 심각하다. 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